자,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제 소득세법 거의 다 와가죠. 양속세 가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양속세 부분은 소득세법이 뭐 출제되는 건 주제가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거기서 커다란 주제들을 보면서 공부들을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6절로 가서 양도소득세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가시죠. 문제 1번이에요. 양속세는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게 거의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소득세법상 뭐에 대한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하고 연결될까요? 소득세법의 양속세, 과세 대상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양속세에서도 이 과세 대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일정한 자, 뭐로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뭐를 발생하는 뭐를 소득을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소득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양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상을 포착을 하고 나서요. 양속세에서는 이제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이쪽도 세법학적 관점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출제를 많은 내용이 있다면 뒤쪽으로 가서요. 소득세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증여재산에 대한 뭐하고 이월과세하고 이월과세하고 또 하나의 출제될 부분이 뭐가 돼요? 증여 후 자, 뭐에 대한 양도행의 부인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좀 될 거예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 갈게요. 자, 문제 한번 1번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은 양속세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위해서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요약하면서 잘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가시죠. 자료 요약 한번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자, 거주자 갑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이다. 평소 자연을 좋아하던 갑은 그린벨트 지역 내 넓은 전원주택을 짓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꿈꾸던 중.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거주자 을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내에 토지 10,000평을 처분한다는 소식을 중개사 병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그 토지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답니다. 그리고 갑은 중개사 병에게 을의 토지를 자신이 구입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요. 갑과 을은 중개인 병의 입회하에 2017년 12월경에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 10,000평에 대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 했으나 그 토지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자, 매매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둘이 거래를 하고 싶은 게 누구예요? 자, 갑이라는 자가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을이라는 자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라는 누가 존재할까요? 이렇게 이제 중개사라는 분이 한번 계실 거예요. 이 중개사를 이제 가운데 끼고, 자,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린벨트 지역 내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 뭐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제 매매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오케이? 보도록 합시다. 자, 2017년 12월경에 했으나 이렇게 알겠답니다. 그 고민을 거듭하던 갑은 중개인 병의 입회하에 을과 2018년 5월 30일에 토지거래 허가를 정지조건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자, 그럼 스케줄표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언제? 2018년 언제요? 5월 30일에 2018년입니다. 18년 5월 30일에 뭘 했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정지조건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뭘 했고 체결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했어요? 2018년 6월 30일에 잔금을 지급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얼마를 줬을까요?
2억을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2018년 언제? 그치? 6월, 그죠? 30일 날 뭘 했다는 거예요? 그죠? 6월 30일 날, 그치? 잔금 8억 원을, 그치? 잔금 얼마를? 8억 원을 지급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3월 1일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치? 언제요? 2019년 3월 1일에 한번 보세요. 그죠? 자, 2019년 언제? 2019년 3월 1일에 뭐를 얻게 됐어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치? 허가를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될까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귀속 시기는 언제가 돼요? 2018년 6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잔금 8억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소득세법상 이때가 뭐가 되는가? 양도 시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혹시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자, 이때가 이제 뭐가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될 겁니다. 혹시 예정신고나 뭐를 그죠? 예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뭐라는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뭐가 되는가? 기산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양도 시기와 혹시 예정신고, 확정신고 시기, 그죠? 기준일이 된다 또는 기산일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뭐가 된다? 기준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정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이제 소득세법의 물음 1입니다. 문제 1번이요. 그죠? 자, 물음 1에서 여러분이 정비할 내용이 뭐가 됩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대상이 되는 양도의 개념을 설명하라. 이게 이제 1번 문제가 됐어요. 그럼 양도의 개념이란 건 무엇이다? 양도의 개념이란 건 자, 우리가 이제 나오죠. 그죠? 자, 매매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교환 자, 현물 출자 등에 의해서 그죠? 현물출자 등에 의해서 혹시 등기 등록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죠? 등기 여부에도 그죠?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매매 또 교환 현물출자 등에 의해서 그죠? 혹시 뭐가 되는 것이야? 과세 대상 그죠? 자산이 뭐 하는 것이야? 사실상 뭐가 되는 것이야? 이전이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이전이 되는 것이다? 유상으로 그죠? 이전이 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양도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제 중요한가? 그 말은 뭐다? 형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매매 또 교환 또 현물 출자 등에 의해서 과세상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고 또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은 충족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사례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라. 혹시 소득세법에서 양도로 그죠? 이렇게 보지 않는 것 혹시 뭐가 있나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제 그죠? 법률에 의한 뭐가 있어요? 환지 처분이나 보류 충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법률에 의한 뭐가 있다. 그죠? 그죠? 환지 처분이라든가 환지 처분이라든가 또 뭐가 존재합니까? 보류지 충당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그죠? 자, 양도담보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대법원 판례 견해까지 이제 정리를 한다면 뭐가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 또는 공유재산에 있어서 자, 이 재산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 공유재산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그죠? 재산분할 뭐에 의해서 그죠? 청구권 그죠? 행사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경우에 공유지분이 뭐가 되는 것이다. 그죠? 분할이 되는 거가 대표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면 이거는 뭐가 돼요? 자, 환지 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은 법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뭐예요? 그죠? 공공사업에 사업에 뭘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 역시 당연히 역시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뭐예요? 양도도 안 보죠. 그죠? 자, 얘는 뭐예요? 그죠? 그 실질이 역시 담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역시 그죠? 그리고 형식만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이 담보고, 그죠?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그지 뭐로 그죠? 기반으로 뭐가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얘네들은 뭐가 되지 않는다? 양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뭐예요? 공유재산에 있어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당연히 그지? 이거는 그죠? 기존의 공유지분의 분할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세상 자산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2에서 역시 정리를 해야 될 내용 한번 갑시다. 위사안에서 그린벨트 내 지역 내에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의 견해를 중심으로. 자, 물음 2에서 이제 출제가 된 건 뭐가 있을까? 그죠? 물음 2의 역시 내용에서 보세요. 이 사례가 있어요. 그지? 자, 양숙세 과세 예상이 되는지 여부를 설명을 하자는 겁니다. 양도 소득세 역시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뭐가 되더라도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뭐라도 토지거래 역시 그죠? 허가구역 내, 그지? 자, 뭐라도, 양도라도, 그죠? 당연히 뭐예요? 그죠? 취득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 그죠? 자,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그죠? 당연히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역시, 과세 예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비할 부분은 뭐가 될까요? 그죠? 양숙세 과세 예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양도에 대해서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면 양숙세 과세 예상이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숙세 과세 예상이 된다면 그죠? 과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봤죠. 그게 뭐가 돼요? 그죠? 귀속 시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귀속 시기는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까요? 봅시다. 이때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그죠? 대금 청산일이 역시 자 언제 2018년 6월 30일이 뭐가 된다. 이렇게 양속세 귀속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지? 그리고 이제 물음 3에서 여러분한테 또 하나 물어봤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지? 물음 3에서 물어본 내용은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또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위토지에 그지? 대해서 양속세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보시죠. 그죠? 당연히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기산하는 거예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에 속하는 그죠? 자, 언제부터? 달의 말일부터 얼마 내에 그죠? 2개월 이내에 뭘 해야 됩니까?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확정신고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고 기한 역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그죠? 다음 연도 언제서부터?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가 뭐가 된다? 그죠? 확정신고 기간이 된다. 오케이? 이때는 기간이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한은 언제가 됩니까?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글을 써가시면 충분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좀 했어요. 그리고 물음 4에서 역시 자, 한 번 더 간다면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를 기다리던 중 물음 4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물음 4에서는 자, 뭐가 됐다는 겁니까?
자, 양도 계약이 뭐가 됐어요? 그죠?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해제가 되는 건 역시 원인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요. 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해제권 행사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경우가 해제가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합의 해제가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합의 해제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때도 뭐 혹시 해제가 되게 되면 뭐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죠? 당연히 양도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를 역시 소득세를 뭐 할 수 없다? 과세할 수 없다. 이제 이게 그치? 여러분이 끌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이때도 이제 답안 형식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물음 4번에 대해서 답을 작성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정리를 좀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정리를 좀 하면 될 겁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뭐다?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논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사례 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글을 쓰시면 될 거고요. 네 번째는 뭘로? 결론으로 가서 글을 쓰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양도 계약이 뭐가 된 경우에 역시 자, 해제된 경우에 역시 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쓰면 되겠죠. 계약이 뭐가 된 경우에 해제가 된 경우에 역시 양도 계약이 뭐가 된 경우에 해제가 된 경우에 계약이 뭐가 된 경우에 해제가 된 경우에 해제 시에 그죠? 자, 뭐가 역시 당연히 양소득세가 그죠? 양도 소득세가 역시 자, 뭐가 돼야 되는지 과세가 돼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때 논거는 우리가 어디에서는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관련 뭐에 대해서 판례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판례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시 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제나 역시 해제권 행사에 의해서 뭐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되거나 역시 합의 해제가 되거나 역시 해제권 행사에서 해제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합의 해제가 되거나 역시 당연히 어디에는 역시 자 소급에서 그죠? 무효가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뭐가 돼요? 사례 판단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역시 토지거래 뭐를 받기 전에 역시 허가를 역시 받기 전에 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역시 양도계획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역시 해당 거래는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역시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례 판단에 대한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세 번째로 가서 어떻게 정리하셔야 됩니까? 결론으로 가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치?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끝. 그치? 이제 어디를 가서 우리가 정리할까요? 문제 2번으로 가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치? 문제 2번은 2018년도에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고요. 생각보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이제 제가 2016년 일본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2번 문제는 18년도에 출제가 된 두 개랑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비슷하게 출제가 됐는가, 혹시 출제가 되지 않았는가, 혹시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가서 정리하시죠. 그죠? 가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혹시 가서 정비를 좀 해요. 그죠? 가서 정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가시죠. 문제 2번으로 가서 정비를 한번 해보시죠.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 2번으로 가서 이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가시죠. 그죠? 자, 항상 가장 중요한 내용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사례에 대한 그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죠? 자료를 먼저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된 자료를 역시 정확하게 요약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사례가
갑시다. 거주와 갑과 을은 2016년 5월 1일 갑 소유의 X토지를 을에게 20억 원에 매매하기로 그죠?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이래. 중도금 17억 9천만 원은 2017년 2월 1일에 잔금 1천만 원 도시개발사업 승인 후 15일 내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답니다. 오케이? 자, 묘한 거래를 했네요. 그럼 이거를 스케줄표로 한번 가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죠. 자, 2016년, 그죠? 16년 언제예요? 그죠? 5월 1일이 있네요. 5월 1일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제 언제가 존재할까요? 그죠? 자, 그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오케이? 자, 뭘 했어요? 그죠?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나요? 자, X 토지에 대해서 자, 이때 뭐 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출발을 좀 하도록 하시죠. 그죠?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를 계약금을 2억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2017년 2월 1일에 자, 뭐 했어요? 2017년 2월 1일이 되겠죠? 자, 2011 7점 2월 1일에 자, 얼마를 중도금을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중도금 지급을 했대요. 얼마에 대해서? 17억 9천만 원에 대해서, 그죠? 17.9억에 대해서 중도금을 지급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지 조건이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 승인 후 15일 이내에 자, 을에게 을이 갑에게 얼마를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언제가 될지 몰라요. 도시개발 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승인이 있고 나서 승인 후 자, 얼마 이내에 그죠? 15일 이내에 뭘 하기로 했다는가? 그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잔금은 얼마밖에 안 됩니까? 그죠? 1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잔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갑은 계약서일과 동시에 을에게 사용 승낙서를 작성을 해줬답니다.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거래에서 자, 뭐 했어요? 계약과 동시에 여기에 뭐까지 여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까지 뭘 해줬어요? 작성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가져가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을은 2016년 6월 1일에 X의 토지에 대한 뭐를 그죠? 2016년 언제? 6월 1일에 2011 6.1에 뭘 했어요? 그죠? 사용 수익을 했다는 겁니다. 그치? 이때부터 이제 사용 수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를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는 저 사용수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양소득세의 기본적인 귀속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그치? 자,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해서, 그치? 자, 양도 시기 또는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자, 대원칙은 뭐가 됩니까? 그죠? 대금 청산일이 됩니다. 청산일이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대금 청산일이 뭐 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가 이제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져가서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분명하지 않대요. 그죠? 그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로 가져가서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될까? 그죠? 등기 등록 그죠? 등기나 그죠? 등록 접수일 또는 언제가 되는가? 명의개서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용 수익을 받더라도 전혀 양소득세 귀속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 잔금 1천만 원까지 가야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논점을 가지고 그죠? 문제를 한번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출제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그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물음으로 한번 가시죠. 자, 물음 1 가서 정비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위사례에서 갑과 을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지급 후 갑이 해약할 경우에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하고 을이 해약할 경우에 갑이 지급한 계약금 포기라는 약정을 했답니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6년 5월 20일에 갑에서 해약되는 경우하고, 그죠? 자, 누구에서 해약되는 거? 그죠?
을에 의해서 해약되는 경우 소득의 종류 또 수입 시기 또 과세 방법 원천징수의 의무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 누구에 의해서 해약이 되는 경우 그죠? 자 을이 해약할 경우 갑이 해약할 경우 그치? 자 갑입니다. 갑은 누가 됩니까? 양도인이 되겠죠. 그죠? 양도인이 그죠? 해약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이 뭡니까? 자,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 역시 자, 첫 번째 뭐 있다? 그죠? 해약으로 인해서 뭐를 받는 거예요? 그죠? 해약금이나 그지? 또는 위약금을 받게 됩니다. 그지? 자, 이게 이제 과연 뭐가 될 것인가? 그지? 당연히 소득에 그지? 자, 뭐라라? 분류를 먼저 하라. 종류를 먼저 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뭐가 됩니까?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계약에 그지? 위약이나 또는 뭐로 인해서 해약으로 그죠? 발생하는 그지? 자, 뭐가 돼요? 위약금 또는 그죠? 해약금입니다. 자, 얘네들은 뭐가 된다? 해약금은 그죠? 소득의 종류는 뭐로 분류된다? 당연히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두 번째, 수입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수입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양도인이 해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하기로 했다?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입 시기는 약정주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해약일이 뭐가 된다? 그죠? 수입 시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뭐가 돼요? 그죠? 과세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경우에는 역시 자, 뭐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되니까 역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가 될까? 그죠? 당연히 얘네들은 그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여러분이 정비를 해야 될 내용을 가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원천징수분은 없다. 역시 이렇게 정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의무도 뭐다? 역시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해약하는 경우도 이 내용은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기타 수도로 분류하겠죠. 그죠? 해약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해약하는 경우나 역시 또 을, 그죠? 누굽니까? 양수인이 뭐 하는 경우, 그죠? 해약하는 경우도, 해약하는 경우도, 그죠? 똑같다. 이렇게 정비를 하기 바랍니다. 역시 상동이다. 이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면서 답을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자, 물음이에 대한 내용을 가서 이제 정리한다. 물음이가 이제 여기서는 하이라이트가 되겠지만, 양도세만 물어보기 뭐 했어요?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물음이로 가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도록 합시다. 자, 물음이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위 사례에서 X토지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8년 2월 1일, 을이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에 갑은 2016년 6월 1일, X토지의 양도 시기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2018년 2월 1일을 X토지의 양도 시기로 보고 있답니다. 각 시점을 양도 시기로 보는 근거를 설명하고 이중 양수세 부가처분이 적법하게 한 양도 시기가 언제인지를 논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이때 이제 여기에 대한 쟁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누구요? 그죠? 자, 갑이라는 친구는 갑의 주장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갑의 주장은 2016년 6월 1일로 보는 이유는 뭐가 됩니까? 2016년 6월 1일 양도시기로 자, 보는 근거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질 않는가요? 일반적인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에 있어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사업소득에 있어서 뭐가 됩니까? 수입시기에 대한 규정을 뭐한 꼴이 적용한 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니까. 그래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중 혹시
빠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죠? 대금 청산일. 그죠? 두 번째 뭐 있어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지? 이전 등기일. 그지? 자, 세 번째 뭐 있어요? 인도일. 그지?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그죠? 사용 수익일 중, 그죠? 수익일 뭐에서, 그죠? 중에서, 빠른 날이 뭐가 됩니까? 그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귀속시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근거가 되겠죠. 그러나, 자, 과세관청의, 그죠? 과세관청의 주장은, 그죠? 관청의 뭐에 주장의 근거는 뭐가 됩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귀속시기의 규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의 규정은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된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죠? 세 번째 이중 양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한 자, 세 번째예요. 그죠? 양도소득세 부과 그죠? 양도소득세 뭐가 그죠? 부과처분이 자, 뭐하기 위한 적법하기 위한 뭐가 있나요? 그죠? 적법하기 위한 자, 뭐 그죠? 양도 시기는 언제가 되는가? 적법하기 위한 양도 시기는 당연히 뭐가 맞는 거예요? 그죠? 과세관청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논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논거는 어떻게 되는 거다? 우리가 양도소득에 있어서 그죠? 자, 뭐를 그죠? 귀속시기 또는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귀속시기를 가져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낸다면 이 모습이 되겠죠. 당연히 뭐다? 과세관청의 자, 뭐가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음 2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물음 3에서 똑같은 내용이 됐죠? 그죠? 해제권이 인정되나 또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나 똑같은 문제가 출제했네요. 그죠?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것이고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죠? 따라서 양수세 과세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그래서 물음 3에서 이제 정리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물음 3에서 정리될 내용도 전 문제에 풀었던 것이죠. 뭐가 풀었어요? 양도 계약에 자, 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룬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해제는 뭐가 이루어지더라도 합의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죠? 합의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또 그죠? 해제권 행사에 의해서 그죠? 자, 뭐가 되더라도 해제가 되더라도 그러한 계약은 뭐가 된다? 그죠?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정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풀어볼 만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죠? 너무나 쉬운 문제가 돼서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뭐 제가 그지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얼개만 좀 잡아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쟁점별로 제가 뭐 가르쳐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하면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세대 1특 비과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규정 정도를 쓰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추가적인 부분을 가서 정비를 좀 해볼게요. 해보기를 바랍니다. 역시 해보기를 바래요. 자, 문제 한번 가서 3번 문제는 간단하게 좀 풀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서 한번 정비를 해보도록 하시죠. 3번 가시죠. 3번입니다. 그치? 자, 문제 3이에요. 문제 3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가서 정비합시다. 소득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케이. 거주자 갑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는 주택 한 채를 2015년 3월 10일에 6억 원에 구입하고 본인 명의로 등기를 했답니다. 오케이. 자, 동주택에서 2016년 6월 25일부터 거주를 했답니다. 너무도 뭐 간단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자료 요약을 해보면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제 3번은 1세대 1특 비과세에 대한
대한 내용이니까 아주 뭐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자, 누가 존재했습니까? 첫 번째 거주자, 그죠? 갑이란 자가 존재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갑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는 주택 한 채를 2015년 3월 20일 6억 원에 구입을 했답니다. 그러면 혹시 자, 2015년 언제? 혹시 2015점, 그죠? 3점 언제요? 그죠? 20일에 얼마에? 6억에, 그치? 주택을 뭐랬어요? 구입을 했답니다. 그치? 그치? 당연히 뭐 이제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일반 주택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주택이니까요. 그리고 2016년 6월 25일부터, 그죠? 자, 2016년 언제서부터? 2016.6월, 그치? 언제서부터? 그죠? 25일부터, 그죠? 이 주택에서 뭘 했대요? 거주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갑은 동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뭐가 됩니까? 혹시 갑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인 상태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 내용이 갑은 2019년 1월 25일에 보시죠. 자, 2019년도에 2019년 그죠? 언제요? 1월 그시 25일에 1월 25일에 그시 자, 1세 1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을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거주자 누구하고 그죠? 을하고 혹시 뭘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축하할 일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당연히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죠? 여기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혼인으로 인해서 1주택,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작동을 시키겠죠. 자,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서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2019년 6월 10일 10억 원에 양도를 했답니다. 그치? 자, 6월 20일부터 2010 언제요? 2019년 그치? 언제? 6월 10일이 되겠죠. 2019년. 자, 1월 25일 날은 뭐 했고? 결혼을 했어요. 그죠?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2019년, 그치? 자, 언제? 6월, 그치? 10일에, 6월 10일에 뭘 했어요? 그죠? 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갑주택을, 그죠? 자, 뭐 했답니까? 양도를 했답니다. 당연히 이때 이제, 양도에 대해서 일세 비과세가 작동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치? 그러면서 이제 물음 1에서 한번 보세요. 이 문제도 사실상, 그치? 과거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물음 1로 가서 정비를 좀 해본다면 보시죠. 물음 1에서 이제 여러분이 셀 나눠서 정리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뭐다? 양도 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혹시 정리를 좀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는 먼저 뭘 정리하시고 소득세법상 양도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양도 소득에 대해서 이제 글을 좀 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제 1세대 비과세 취지에 대해서 쓰라. 두 번째가 뭐예요? 1세대 1주택, 그치? 자, 뭐에 대해서? 비과세에 대해서, 그치? 첫 번째 뭐를 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취지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뭐를, 그치?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는 헌법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치? 자, 뭐를, 그치? 자, 헌법상 뭐를 거주 이전에, 그죠? 이전에 뭐를 자유를 보장하자는 겁니다. 그치? 두 번째 뭐예요? 국민의 그치? 주거 생활에 그치? 안정을 뭐하자, 그치? 안정을 뭐하기 위한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치? 자, 뭐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규정을 작동시키고 있다. 또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돼요? 그치? 1세대가, 그치? 자, 어디에, 그치? 국내에, 그치? 1주택을 뭘 해야 됩니까? 그치? 보유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보유기간이 얼마? 그치?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그치? 자, 과밀억제권역 내, 그치?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의 경우에는 억제권역 내에서는 얼마나? 억제권역 내에서는, 그죠? 2년 보유 요건이 필요하다.
그지? 자,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가져가서 물음에 대한 답을 써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부분이 뭐 있어요? 겸용주택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때는 순수하게 뭐 있습니까? 혹시 주택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죠? 건물 부분이 존재할 거예요. 두 번째는 토지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건물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리한다면 뭐 주택 부분이 뭐한 경우에 그죠? 주택이 혹시 주택 외 부분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오케이? 주택이 혹시 이렇게 이제 그죠? 주택 외 부분하고 있다면 이때는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주택이 된다. 그리고 토지는 뭐다? 주택 정착 면적에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시면 되겠죠. 면적에 얼마? 5배 혹시 도시구역 혹시 밖에서는 도시구역 그죠? 밖은 얼마까지는 10배까지는 뭐가 된다? 주택으로 간주를 한 주택 부수토지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시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글을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2에 대해서 너무나 뭐 간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물음 2에서 1세대 비과세 특례를 좀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좀 적어라. 이거는 여러분이 좀 정리하세요. 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특례를 좀 쓰라. 그지? 2주택, 그지? 비과세에 대한 특례를 좀 쓰라. 그지? 그러면 첫 번째 뭐 있나요?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그지? 두 번째 뭐 있나? 그지? 그죠? 부모 봉양을 위한, 그치? 부모 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그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3에서 가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물음 3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그치? 자, 갑이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양속세, 과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가 됐어요? 혼인으로 인한, 그치? 그치? 자, 뭐가 됐다? 일시적 2주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일시적,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죠? 5년 이내에, 그치? 자, 뭐 하는 주택은 먼저, 그죠?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비과세가 작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이 정도 보면은 뭐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정리할 것들, 그치? 추가적으로 뭐 정리를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문제가 남았는데요. 그죠? 문제 번호가 조금 그렇죠. 4번 문제인데 3번으로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어디? 그치? 153페이지의 문제하고, 그죠? 자, 어디를? 153페이지의 문제하고요. 또 어디를 157페이지의 문제를 가서 정비를 좀 해드릴게요. 넘버링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3페이지의 문제하고 그죠? 자, 어디에 대해서 157페이지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는 좀 쉬었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